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조음, 위치, 동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동화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나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에 닮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동화라고 했었죠.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의문의 현상 중에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교체 현상 중에서 또 조음, 위치, 동화 현상도 교체 현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좋은 위치 동화니까 바로 뭐겠어요? 바로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식은 변하지 않고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현상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좋은 위치가 닮아가는 현상으로 좋은 위치가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좋은 위치 동화는 바로 양순음화 하고요. 영국의 음화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수업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음운의 변동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음운 현상을 어떻게 나누나요? 바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로 이제 큰 카테고리로 나눴잖아요. 그 중에서 교체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체, 대치라고도 하는데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이제 바뀌는 거, 체인지 되는 거, A가 B로 바뀌는 거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대치, 교체 이런 현상이라고 했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가 조음 위치 동화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우리가 조음 위치 동화는 바로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 이제 조음 위치가 여기 써볼까요? 자, 인접하고 있는 소리의 영향으로 조음 위치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앞 음절에 있는 종성 자음 있죠? 자, 앞에 있는 이제 음절의 이 종성 마지막 이 종성 자음과 뒤 음절이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뒤에 음절의 초성의 자음이 바로 이어지게 될 때 두 자음의 조음 위치가 동일해지는 현상. 동일해지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조음 위치 동화다. 조음 위치가 같게 변하네 라고 해서 조음 위치 동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유음화라든가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이 되는 거,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되는 거라고 해서 바로 좋은 방법이 변하는 동화였죠. 그래서 이 유음화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변하는 좋은 방법 동화였다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바로 무엇이냐? 양순음화나 영국의 음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좋은 위치가 변하는 바로 좋은 위치 동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순음화 그 좋은 위치 동화에는 바로 양순음화 하고요. 영국의 음화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조건에서 바로 치조음이 양순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양순음화라고 하죠. 양순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양순음화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조음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치조에서 양순으로 조음 위치가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음 위치 동화에 속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조건에서 치조음이나 양순음이 영국의 음으로 바뀌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영국의 음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체, 탈락, 첨가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교체에 속하는 것 중에 A에서 B로 변하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변하는 교체 현상에 속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바로 조음 위치 동화가 있는데 바로 그 조음 위치 동화 안에 또 속하는 게 양순음화나 우리가 영국의 음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양순음화를 볼까요? 양순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순은 뭡니까? 자음체기표 기억나십니까? 자음체기표에서 바로 입술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양순음이었죠. 자, 바로 비읍이나 쌍비읍, 피읍, 그리고 미음이 바로 양순음에 속하는 소리였어요. 자, 그러니까 양순음화는요, 양순음 앞에서, 바로 양순음 앞에서, 양순음이 아닌 소리. 자, 여기서는 이제 치조음이 되는 겁니다. 자, 치조음은 뭐였나요?
바로 잇몸에서 나는 소리가 치저음이었죠. 그래서 치저음에 속하는 소리가 이렇게 있었네요. 자, 그러니까 바로 양순음 앞에서 바로 양순음 앞에 있는 치저음이 바로 양수 뒤에 이어지는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양순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양순음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조음에 있었던 게 양순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니까 바로 뭐가 변했어요? 조음 이치가 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음 이치가 닮아가는 조음 이치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교체 현상, 대치 현상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양순음하는요. 양순음 바로 앞에서 양순음 앞에서 자, 양순음 앞에서 양순음이 아닌 소리가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걸 볼까요? 돈만 가져와 했을 때 자, 양순음 앞에서 미음은 양순음이죠. 이 양순음 앞에서 양순음이 아닌 바로 니은 바로 치저음이죠. 자, 이 치저음이 바로 뭐로 변했나요? 우리가 발음을 해보니까 돈만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양순음 앞에서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치저음이 바로 양순음으로 변하게 이것이 양순음으로 변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양순음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양순음화는요. 바로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양순음이 아닌 것이 양순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바로 동화음이 양순음인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순음이 바로 동화음이 될 것이고 바로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 치저음은 바로 피동화음, 동화를 받은 피동화음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치저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니은과 디귿이 있는데요. 시조음에 이렇게 디귿, 쌍디귿, 티귿 그리고 시오, 쌍시오, 니은, 리을이 있는데 왜 니은과 우리 니은과 디귿만 우리가 양순음화가 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보면은 변할 수 있는 거 봐요. 디귿이었으면 영향을 받아서 비읍으로 영향을 받아서 쌍비읍으로 영향을 받아서 비읍으로 변할 수 있죠. 이것도 어때요? 니은도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변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시옷이나 쌍시옷, 리을 같은 경우에는 변할 수 있는 게 없죠. 양순음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치저음은 바로 니은과 디귿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을은 적용받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조음이라고 하더라도 리을은 위치 동화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유음이라는 그 조음 방식이 치조음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로 다른 위치의 음소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리을이 바로 양순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양순은 바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거구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곳이 있네. 바로 디귿과 우리가 니은만이 우리가 치저음으로 보고 여기서 영향을 받는 치저음으로 보고 양순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순음화가 될 수 있는 치저음의 피동화음은 니은과 디귿이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돈마 했을 때 앞에 있는 치저음 니은이 뒤에 따라오는 양순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미음으로 변하는 바로 양순음으로 변하는 현상이죠. 자, 그럼 양순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뒤에 연결될 때 이렇게 양순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뒤에 연결될 때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로 수의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필수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언제나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꼭 일어나야만 하는 현상을 우리가 필수적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수의적 현상은 뭐라고 하냐면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수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수의적인 것이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꼭 그 시간이 되면 밥을 꼭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바로 수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조음이치 동화 바로 양순음화하고 영국의 음화는요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수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감기라고 하는 게 있다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을 합니까? 역시 똑같이 좀 이제 앞에 게 이제 장음이니까 감기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자, 근데 일상 발화에서 우리가 바로 양순음화로 발음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상 발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감기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시죠? 장음 표현, 그래서 길게 발음하는 거. 그러니까 감기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양순음어로 변한 감기라고 발음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의적으로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양순음어는 바로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바로 일상 발화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일상 발화에서만 나타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될까요? 양순음화하고 영국의 음화는요? 아니겠죠? 왜냐면 일상 발화에서 나타나고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양순음화하고 영국의 음화는 바로 표준 발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상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걸 정리해 보자면 바로 양순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뒤에 연결될 때 바로 수의적으로 치조음 니은을 여기선 치조음 니은을 바로 뭐로 변했어요? 양순음 미음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했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앞에 있는 니은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니은이 미음으로 변했죠. 치조음이 양순음으로 변했죠. 양순음 하죠. 조미치가 변했죠. 그러니까 조음이치 동하구나. 자, 역시 똑같이 곧바로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다고? 수의적으로 양순음으로 발음하기도 한다고. 바로 뭐야? 치조음, 디귿이 바로 뒤에 있는 양순음인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어때요? 디귿이 바로 비읍으로 변했죠. 양순음으로 변했죠. 어떻게 수의적으로 반드시 변하는 필수적 현상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변하게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뒤에 있는 디귿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비읍으로 변했다. 치조음이 양순음으로 변했다. 조음이치가 변했다. 조음이치 동하 같아지는 현상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동하 현상. 알겠죠? 그래서 조음이치 동하 양순음으로 변했으니까 양순음화. 이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수의적인 현상. 일상 발화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 세 가지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신발이 신발로 발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치조음 니은이 뒤에 이어지는 비음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얘가 양순음으로 변하게 되죠. 미음이라고 하는 양순음으로 변하게 되는 양순음화. 그러니까 조음이지만 바꿔서 양순음 미음으로 변하게 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옷부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바로 일단 이 시옷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바로 여기 디귿으로 변하게 됐죠. 그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이어지는 비읍이 바로 된소리로 바뀌게 됐답니다. 된소리로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쌍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오는 디귿 치조음이 바로 어때요? 역시 양순음으로 변해서 옷부터 라고 하는 현상으로 변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낱말 했을 때 일단 이게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 디귿 바로 치조음이 뒤에 이어지는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때요? 바로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 경우에는 먼저 이제 뒤에 이제 미음을 이제 비음 동화가 먼저 일어나니까 이제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디귿이 바로 니은으로 변하는 현상을 먼저 겪었죠. 그리고 이 니은 치저음이 뒤에 이어지는 양순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양순음으로 변하게 됐죠. 그래서 낱말 이렇게 발음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가는 현상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포인트는 뒤에 있는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치조음이 바로 같은 조음이치인 양순음으로 변하는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양수음화 같은 경우에는 자, 동화음이 뭐였어요? 바로 이제 양수음이었죠. 그리고 피동화음이 뭐였어요? 바로 치조음이었죠. 자, 바로 동화음이 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어딨냐? 뒤에 있는 거에 영향, 감기 뭐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있는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된 현상이죠. 자, 그래서 돈만이 돈만으로 변하는 거. 그래서 양수음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양수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치조음이 양수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바로 동화음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인 치조음 피동화음이 바뀌게 된 거니까 어때요? 얘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순서가. 그래서 순서를 봤을 때 양수음화는 바로 뒤에 있는 거의 영향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바뀌게 돼서 그래서 이거를 역행동화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수음화 왜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요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치조음과 양수음이 이어져서 발음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치조음하고 양수음이 이어져서 요런 디귿이었다가 비읍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어때요? 바로 양수음 이렇게 발음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보다 요 자체에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되죠. 자, 발음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위치니까 당연히 발음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치조음을 양수음으로 바꾸는 양수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표준발음법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항상 음운의 변동은요 뒤에 있는 표준발음법과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발음이 안 돼요. 비음화로 발음을 안 하면 발음이 안 돼. 굽는다 했을 때 우리가 또박또박 젖을 굽는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징어를 굽는다 했을 때 다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비음화 현상을 겪게 되죠. 비음화는 그래서 꼭 일어나는 필수적 현상이에요. 하지만 양수음화는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했을 때 그냥 돈만 가져와. 돈만 되죠. 발음 되죠. 하지만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돈만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니은을 미음이라는 양수음으로 변화해서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바로 양수음화는 수의적 현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건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자음 동화들과의 차이점이구나. 이 점이 바로 수의적이기 때문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앞 음절의 종성 자음과 뒤 음절의 초성 자음이 연쇄될 때, 연결이 될 때 두 자음의 이제 조음 위치를 동일하게 하는 현상을 우리가 조음 위치 동화, 조음 위치가 동일해지는 거다. 조음 위치가 동화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음 위치 동화가 뒤에 있는 이제 양수음 때문에 일어나서 앞에 있는 것이 양수음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경우 얘기했었죠? 동화음이 양수음인 경우 뒤에 있는 동화음이 양수음이어서 앞 음절에 있는 종성 자음이 이제 치조음이고 뒤 음절에 초성이 양수음일 때 우리가 이것을 양수음화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영국의 음화입니다. 그럼 영국의 음화는 뭐겠어요? 영국의 음이 아닌 것이 뒤에 있는 영국의 음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음으로 변하는 것을 영국의 음화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름에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걸 그대로 이렇게 풀이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영국의 음 앞에서 뒤에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 자음이 바로 영국의 음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 영국의 음이 있네요. 영국의 음이 여기 있네요. 우리 영국의 음 뭐였나요? 우리 영국의 음 기억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해서 입 안쪽에 여기 말랑말랑한 부분 여기가 영국의라는 거 여기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음은 바로 이제 기역에 속하는 거 기역, 쌍기역 그리고 기역 그리고 여기 이응 이 부분이 우리가 영국의 음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럼 영국의 음화는 영국의 음 앞에서 영국의 음이 아닌 소리가 영국의 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니까 영국의 음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동화를 일으키는 동화음이 되겠죠. 그럼 영국의 음이 아닌 소리, 바로 요 앞에 오는 요 소리 있죠? 앞에 오는 앞 음절의 종성 자음, 앞 음절의 종성에 해당하는 요 종성 자음이 바로 이제 영국의 음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그래서 시간과 했을 때 시간과, 그리고 감고 또 발음할 수 있지만 감고 이렇게 영국의 음으로 변화해서 발음을 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렇게 영국의 음 앞에서 영국의 음이 아닌 소리, 이제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제 영국의 음이 아닌 소리, 바로 이게 치조음과 양순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치조음, 니은, 디귿이 바로 영국의 음, 이응, 기역으로 바뀌는 것. 역시 또 양순음, 미음, 비읍이 바로 이응, 기역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영국의 음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말하니까 이런 것이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영국의 음 앞에서 영국의 음이 아닌 소리가 결국 영국의 음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영국의 음화구나. 그리고 영국의 음이 아닌 소리인 치조음과 양순음이 동화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조음과 양순음은 피동화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니은과 미음을 바로 말음으로 가지는 단어, 그러니까 시간, 감을 예로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 니은이 치조음이겠죠. 치조음이 영국의 음 이응으로 변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치조음인요, 니은이요, 바로 뒤에 오는 영국의 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같은 라인에 바로 영국의 음으로 바뀐 거. 그렇죠? 같은 라인에 영국의 음으로 바뀐 거.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국의 음이 아닌 것이 영국의 음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음으로 바뀌게 되었구나. 뭐가 바뀌었다? 조음,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조음, 위치, 동화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영국의 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뒤에 연결될 때 바로 뒤 음절의 초성 자음이 영국의 음일 때, 자, 수의적으로 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오늘은 양말을 신을 수도 있고 안 신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수의적이라고 했죠. 두 번이나 적어놨네. 어쨌든 이런 경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어때요? 일상 발화에서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시간과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그냥 친구하고 편하게 대화할 때는 시간과 머리를 감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 발화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 대화에서 빨리 발음하는 경우에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에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앞에 국의 음화 같이 영국의 음화 역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자음동화 있었죠. 우리 비음화 같은 경우, 그런 자음동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지만, 이 경우에 바로 국의 음화나 영국의 음화 같은 조음 위치 동화는 수의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뒤에 이제 미꼬가 미꼬로 발음이 날 때 역시 디귿과 자, 비읍이 되겠죠. 자, 디귿 바로 뭡니까? 치조음이 되겠죠. 비읍 뭡니까? 바로 양순음이 되겠죠. 자, 뒤에 연달아 오는 바로 뭡니까? 영국의 음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음의 영향을 받아서요. 앞에 있는 디귿 치조음이 이렇게 일상 발화에서 편하게 발음할 때, 너를 믿고 말이야 이렇게 할 때, 아하, 영국의 음으로 바뀌더라. 조음 위치가 바뀌더라. 그렇죠? 자, 그리고 역시 앞에 오는 비, 바로 양순음이요. 뒤에 이어지게 되는 영국의 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집가 거기는 어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서 영국의 음으로 바뀌더라. 자, 그래서 영국의 음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역시 계속 말했듯이 우리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개론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뭐 쉬우니까 한번 간단히 볼까요? 다르게 이제 봤을 때 이제 다양한 경우의 영국의 음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잡고라고 했을 때 앞 음절의 발음 없으니까 임금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한번 붙어서 해볼까요? 잡고 임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때요? 비읍이 뒤에 오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음으로 바뀐 경우죠. 자, 그래서 영국의 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미음 바로 양순음이 뒤에 오는 영국의 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이 이응인 영국의 음으로 바뀌게 됐죠. 자, 묻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역시 묻이라고 하는 치조음이 뒤에 오는 영국의 음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음으로 바뀌게 됐죠. 자, 견가류 했을 때 역시 앞에 오는 니은 치조음이 뒤에 오는 영국의 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바로 이응이라는 영국의 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어때요? 역시 영국의 음이 아니었던 우리의 치저음이 영국의 음의 영향으로 영국의 음으로 이제 바뀐 예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가 이렇게 영국의 음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영국의 음화 역시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바로 뭡니까? 조음이치 동화의 하나였던 양순음화와 동일하게 바로 뒤에 있는 영국의 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바뀐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일어났죠. 그래서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뒤에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영국의 음화 역시 앞에 양순음화와 동일하게 역행동화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음화는 그럼 왜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상 발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발화에서는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일상 발화에서 이제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제 또박또박 발음을 할 때면 시간과 머리를 감고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그냥 일상 속에서 대화를 할 때는 시간과 뭐 이거 정신의 방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머리를 감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발음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영국의 음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런 영국의 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역시 발음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상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발음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치조음과 영국의 음을 연달아서 발음하는 것보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얘를 땡겨서 같은 영국의 음 라인에서 발음을 하면 훨씬 더 발음이 쉽겠죠. 그래서 발음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상이구나. 그러니까 발음상 편의 때문에 발음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양순음화와 영국의 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조미치 동화에 속하는 양순음화와 영국의 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양순음화와 영국의 음화는 꼭 시험에 확 나온다. 그래서 꼭 봐야 된다. 반드시 봐야 된다. 뭐 이런 중요도보다는 앞에 배웠던 우리가 조음 방법 동화 있었죠? 그거와 대비돼서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도 역시 교체 현상의 하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교체 현상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른 교체 현상 바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체 현상이 있는데 역시 이제 책에 잘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론서에 있으니까 한번 다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모음의 교체 현상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음의 교체에는 우리가 반모음화 하고요. 이모음 역행동화 그리고 원순 모음화 그리고 또 모음 조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음의 이제 교체 현상 중 하나로 다음 시간에는 이모음 역행동화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